조금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난하는 줄 알아요.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잠은 맞아요. 날아가는 거죠. 그죠. 안녕하세요, 알죠 멤버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수면 교육 방법 중에 쉬닥, 아닥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소리를 내면서 토닥이거나 소리를 내면서 토닥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이는 건데요. 사실 초보 부모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도 쉬닥, 아닥? 이게 뭐야?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장님, 쉬닥, 아닥법은 보통 몇 개월까지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이를 두세 길러본 분은 언제까지 시작을 할지 말지 그냥 금방 감으로 맞아. 아는데요. 애가 조금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난하는 줄 알아요. 재밌어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잠은 맞아.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100일 전까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일 한 3개월 정도로 생각하셔서 그 미만 애가 쉬닥 아닥이 잘 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때는 사실 애기들을 백색소음을 사용하는 것도 되게 정말 좋잖아요. 잘 통하시죠. 네. 동일하고 그 반복적이고 이런 음. 소리를 내주면 애들이 그거를 되게 자는 사인으로 잘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소리를 줄여나가면서 스스로 진정하고 잘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더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겠죠. 네, 맞아요. 개입을 3개월 이후부터는 차차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번 쉬다 가닥으로 재울 수는 없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는 이제 차차 줄여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팀장님, 사실 네. 쉬다 가닥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알자미가 출연을 하게 출연을 됐답니다. 했죠. 쉬다가 아닥을 하려면 눕혀있는 아기를 들어 올렸을 때 내 어깨에 가볍게 기댄 다음에 왼쪽 어깨에 기대면 아이는 오른쪽 귓전이 되겠죠? 그렇게 기대되고 쉬 소리를 내면서 토닥토닥 거리는 거고, 이제 아닥법은 아 하고 같은 음으로 쭉 백색 소음처럼 소리를 내면서 토닥거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너무 신생하다 보니 양육자들이 조금 불안하죠. 네. 그래서 내 힘으로 안으려고 하지 말고 내 어깨에 아이를 살짝 여기 잘 걸친다. 걸쳐야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뭐 떨어질 일도 없고 아기 심장이랑 엄마 심장이랑 맞닥뜨려져서 아이도 되게 편안해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안을 때는 항상 이렇게 해서 왼쪽 귓전을 그리고 이제 이 쉬 소리가 생각보다는 약간 커야 돼요. 맞아요. 아이를 재워야 한다는 생각에 들리들 맞듯이 그거는 별로 맞아요. 의미가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쉬 소리를 크게 하라고 하면 아기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거기다 대고 하면 안 되겠죠. 아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안아서 하는데 아이가 조금 원령이 조금 높아져서 한 2개월, 3개월 정도가 되면 침대에 눕혀놓은 상태에서 아이의 손을 잡아놓고 이렇게 토닥이는 방법도 할 옆에서. 수 네네. 있으니까 조금씩 쉬닥과 아닥법도 자세 그리고 모양 이런 것들이 좀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하셔서 아이들을 좀 달래서 잘 재우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아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5S가 있잖아요. 네. 5S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5S는 사실 3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잘 통하는 방법인데요. 요구와 그리고 반응을 이용해서 좀 잘 재우는 방법인데, 첫 번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로반사. 그렇죠. 모로반사 때문에 잠을 깨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모로반사를 저감시켜 줄 수 있는 뭐 속삭이라든지 아니면 속삭이 대용 제품, 말잠슈트와 같은 제품들을 사용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옆이나 엎드려 눕히기 방법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영유아 돌연사의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낮잠 중에 정말 잠을 너무 못 잔다 라고 할 때 엄마가 아니면 양육자가 지켜보는 상태에서 아이를 옆에서 재우거나 엎드려 재워 볼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쉬 소리 내기. 이렇게 아까 해주신 것처럼 쉬닥법과 아닥법을 말하는 건데요.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양수 안에 있던 소리가 백색소음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백색소음이 아이를 재우거나 아니면 울음을 진정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백색소음 소리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할까요? 처음에는 50dB 정도 우리가 느끼는 생활 소음의 소리 정도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이가 잠이 들고 나면 소리를 좀 줄여서 한 30dB 정도로 해서 아이 귓전에서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계속 틀어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살살 흔들어주기. 너무 과격하지 않게
조금씩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흔드는 것보다는 한 자리에 앉아서 얘를 좀 세워 안아서 이렇게 살살 흔들어주는 정도면은 아이를 조금 더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애증의 관계죠. 공갈입니다. 공갈도 사용하면 아이를 진정시키는데 워낙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공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손가락을 빨면서 진정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아이를 스스로 진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와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를 진정시키는 방법까지 나누고 또 쉬닥법과 아닥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3개월 미만의 아이를 육아하시는 양육자분들 정말 너무 많이 어려운 시기예요. 엄마나 양육자의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를 좀 잘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잘 터득하셔서 조금 더 육아에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봅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람!